한국 경제가 튼튼해지는 와중 왜 원화는 약해지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 지갑 속 원화의 가치는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걸까요? 이처럼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환율 급등에 숨겨진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를 보면 한국 경제는 꽤나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수출 전선에서는 연일 낭보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력 상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의 컨테이너선들이 전 세계로 향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활기 넘치는 모습은 분명 우리 경제의 굳건한 체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 역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투자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지표들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마치 전성기를 맞은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활기찬 공장들, 분주한 연구소들, 그리고 희망에 찬 기업인들의 모습이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 뒤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치솟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게 되죠. 분명히 우리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돈의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 이 역설적인 상황은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의 첫 장처럼 우리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치솟는 환율 때문에 한숨을 쉬고 국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수입산 과일이나 식료품을 살 때도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에 깜짝 놀라곤 하죠.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원화 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경제가 좋다는데 왜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은지 이 상반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배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균열을 겪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처럼 강한 경제와 약한 원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흔히들 이야기하는 원화 약세의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처럼 강한 경제와 약한 원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흔히들 이야기하는 원화 약세의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원화 약세라는 미스터리의 첫 번째 용의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추론일 테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은 이러한 섣부른 판단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기초 체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외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들의 수출은 꾸준히 활기를 띠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생산과 소비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마치 겉으로 보기에 탄탄한 근육질의 운동선수처럼 우리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나빠서라는 주장은 원화 약세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용의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빼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커지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죠.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재 상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엑소더스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일부 시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채권시장 등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마치 특정 주식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다 해도 다른 매력적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무작정 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 역시 원화 약세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용의자도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결정적인 범인은 아닌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용의자는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소홀했거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죠. 물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나 미시적인 대응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금리 정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단기적인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환율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만으로 좌지우지될 만큼 단순한 변수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조류가 단 한 척의 배가 일으키는 파도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현상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파고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원화 약세의 유일한 혹은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용의자 또한 결정적인 범인이라기보다는 다른 거대한 힘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이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거나 적어도 결정적인 범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화 약세의 원흉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죠. 이 미스터리의 진범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용의자들이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가까운 곳만 살피다 문득 밤하늘에 거대한 별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원화 약세의 진짜 원흉은 우리 시야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처럼 전 세계를 휘감는 복합적인 외부 요인들과 구조적인 숙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거대한 흐름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고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높은 금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투자 자금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입니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향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더욱 굳건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원화 역시 이 거대한 인력, 긴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이 더해집니다. 바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유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원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죠. 만약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더 많은 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합니다. 이는 곧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 우리 지갑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원화의 힘이 쭉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둔화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죠. 만약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이 둔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의 움직임이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듯이 중국 경제의 기침은 우리 원화에도 감기처럼 번져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통화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 통화입니다.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 자산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간전 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 돈들이 달러를 향해 움직이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들은 마치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숙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원화의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충격적인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내 경제 상황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회의록 한 줄, 중동 산유국의 정책 결정, 혹은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원화 약세의 진범이 특정 한두 가지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의 복합적인 역학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고 현명하게 대처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화 약세가 우리의 일상과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제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일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마다 느끼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일이나 커피, 심지어 우리 밥상에 오르는 소고기까지 어쩐지 가격표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텐데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식료품에만 국한되지 않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료나 난방비는 물론 제조 원가까지 상승하여 전반적인 물가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해외여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전 금액이라도 더 적은 달러를 받게 되니 즐거운 해외여행의 경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급증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원화 약세로 인해 그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수출 기업의 경우 원화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가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외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달러 빚을 낸 기업들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는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기업들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해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일 겁니다.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소비를 계획할 때는 환율 추이를 주시하고 현명하게 소비 시기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인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환율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소비와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원화 약세의 진정한 범인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아닌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달러 강세와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적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삶과 직결된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